70대가 되고 가장 두려운 건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치매도 아니고 가난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식한테 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화장실도 혼자 못 가고 밥도 혼자 못 먹고 옷도 혼자 못 입는 제 모습을 자식이 보는 게 가장 무서웠습니다. 70대가 되고 느끼는 가장 큰 두려움을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순이고 올해 75세입니다. 서울 강북구에서 혼자 살고 있고 3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습니다. 자식은 아들, 딸 하나씩 둘인데 아들은 경기도에서 살고 딸은 부산에서 삽니다. 남편은 72세의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60대까지는 건강했습니다. 활동적이었습니다. 혼자서도 잘 살았습니다. 자식들한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독립적이었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70대가 되면서 달라졌습니다. 몸이 약해졌습니다. 혼자 하기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자식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두려움이 시작됐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두 가지를 얻으실 겁니다. 첫째, 70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아실 겁니다. 둘째, 그 두려움을 어떻게 대처하고 준비하는지 아실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은 몸을 자식이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무섭고 제가 느끼고 있으며 서울대병원 노인의학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72세에 무릎이 나빠졌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3개월 동안 혼자 걷지 못했습니다. 워커를 잡고 겨우 걸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잡아줘야 했습니다. 혼자는 못 갔습니다. 넘어질까봐 무서웠습니다. 아들이 왔습니다. 주말마다 왔습니다. 화장실 갈 때 저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천천히. 제가 잡을게요.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창피했습니다. 30년 전에는 제가 아들 화장실 데려갔습니다. 기저귀 갈아주고 씻겨줬습니다. 이제는 반대가 됐습니다. 아들이 저를 화장실 데려갑니다. 역할이 바뀐 겁니다. 화장실 문 앞에서 기다리는 아들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안에서 힘들어하는 소리가 들릴까봐 조심했습니다. 변비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아들이 기다리는 게 미안했습니다. 아들아, 미안해. 오래 걸려서 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엄마,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목욕도 혼자 못했습니다. 욕조에 들어갔다가 혼자 못 나왔습니다. 미끄러웠습니다. 무릎에 힘이 없었습니다. 딸을 불렀습니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딸이 저를 욕조에서 꺼냈습니다. 몸을 닦아줬습니다. 옷을 입혀줬습니다. 아기처럼요. 창피했습니다. 딸한테 이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60대까지는 혼자 다 했습니다. 씩씩했습니다. 이제는 딸이 저를 씻겨줍니다. 엄마가 아니라 아기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딸아, 미안해. 엄마가 이렇게 돼서라고 울었습니다. 딸이 엄마,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밥도 혼자 못 먹을 때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파킨슨 증후군 초기였습니다. 숟가락을 제대로 못 잡았습니다. 밥을 흘렸습니다.
아들이 밥을 먹여줬습니다. 엄마, 제가 먹여드릴게요. 입을 벌리고 밥을 받아 먹었습니다. 아기처럼요. 30년 전에 제가 아들한테 했던 일을 아들이 저한테 하고 있었습니다. 수치심이 들었습니다. 이게 제 모습인가? 혼자 밥도 못 먹는 사람이 됐나? 아들이 저를 불쌍하게 볼까봐 무서웠습니다. 아들 표정을 보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울었습니다. 아들이 눈치챘습니다. 엄마, 왜 우세요? 제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감동해서 라고 거짓말했습니다. 73세가 됐을 때 더 나빠졌습니다. 옷을 혼자 못 입었습니다. 팔을 뒤로 못 돌렸습니다. 어깨가 굳었습니다. 50견이 왔습니다. 브래지어를 못 채웠습니다. 바지를 못 입었습니다. 단추를 못 잠갔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없었습니다. 딸을 불렀습니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딸이 저한테 옷을 입혀줬습니다. 팔을 들어 올리고 바지를 입히고 단추를 채웠습니다. 완전히 악이었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75년 동안 혼자 옷 입었는데 이제는 딸이 입혀줍니다. 서울대병원 노인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의 68%가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중 84%가 자식에게 의존하며 이로 인한 수치심과 죄책감이 우울증의 주요 원인이라고 합니다. 몸을 자식이 돌보는 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두 번째 두려움은 자식 시간을 빼앗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미안하고 제가 겪고 있으며 연세대 가족학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72세에 병원을 자주 갔습니다. 일주일에 2~3번 갔습니다. 정형외과, 내과, 안과, 피부과, 여러 과를 다녔습니다. 혼자는 못 갔습니다. 택시 타기 무서웠습니다. 병원에서 의사 말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기억력이 나빠졌습니다. 누군가 같이 가야 했습니다.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미안한데 내일 병원 좀 같이 가줄래? 아들이, 엄마,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어요. 다른 날은 안 될까요? 라고 했습니다. 아니야. 내일 예약이야. 괜찮아. 혼자 갈게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갈 수 없었습니다. 다시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미안해. 정말 혼자는 못 갈 것 같아. 아들이 회의를 빠졌습니다.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차로 1시간 걸렸습니다. 병원까지 30분. 진료 대기 1시간. 진료 30분. 약 타는데 30분. 집까지 30분. 총 4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들은 4시간을 제게 썼습니다. 회사 중요한 회의를 빠졌습니다. 저 때문에요. 차에서 아들이 전화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어머니, 병원 모시고 와서요. 지금 가는 중입니다. 1시간 후에 들어가겠습니다. 아들 목소리가 조급했습니다. 스트레스 받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 잘못이었습니다. 아들아, 미안해. 엄마 때문에 회의 못 갔지. 아들이, 엄마, 괜찮아요. 회의보다 엄마가 더 중요해요.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묻어났습니다. 거짓말 같았습니다. 회의가 중요한데 제가 방해한 겁니다.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에 2~3번 병원 갔습니다. 한 달이면 10번입니다. 아들이 10번 와야 했습니다.
한 번에 4시간씩이면 40시간입니다. 한 달에 40시간을 제게 썼습니다. 일주일 근무 시간이었습니다. 아들은 한 달에 일주일치 시간을 제게 쓰는 겁니다. 미안했습니다. 아들도 바쁩니다. 회사 일도 있고, 아내도 있고, 아이들도 있습니다. 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 때문에 시간을 못 씁니다. 제게 써야 합니다. 저는 시간 도둑이 된 겁니다.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산에서 살았습니다. 서울까지 KTX로 3시간 걸렸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왔습니다. 주말에 왔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출발해서 저녁에 돌아갔습니다. 하루를 통째로 제게 썼습니다. 딸이 올 때마다 집안일을 했습니다. 청소하고 빨래하고 냉장고 정리하고 반찬 만들었습니다.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제가 혼자 못하는 일들을 다 해줬습니다. 딸아, 좀 쉬어.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딸이 엄마, 괜찮아요. 다 해놓고 갈게요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딸 표정이 지쳐 보였습니다. KTX에서 3시간 앉아왔습니다. 쉬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쉬지 못했습니다. 제 집 일을 해야 했습니다. 저녁에 돌아갈 때 딸이 정말 피곤해 보였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억지 웃음 같았습니다. 딸한테 미안했습니다. 주말은 딸 시간입니다. 남편과 시간 보내고 아이들과 놀고 쉬어야 합니다. 하지만 저 때문에 서울 왔습니다. 왕복 6시간. 제 집 일하는데 6시간. 총 12시간을 제게 썼습니다. 주말이 다 날아간 겁니다. 74세가 됐을 때 더 심해졌습니다. 밤에 넘어졌습니다. 화장실 가다가 넘어졌습니다. 어두웠습니다. 혼자 못 일어났습니다. 바닥에 2시간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아들아, 미안해. 엄마가 넘어졌어. 혼자 못 일어나. 아들이 급하게 왔습니다. 차로 1시간 걸렸습니다. 새벽 3시에 도착했습니다.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엑스레이 찍었습니다. 다행히 골절은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아들은 그날 회사 못 갔습니다. 하루를 날렸습니다. 쟤 때문에요. 아들아, 정말 미안해. 엄마 때문에 회사 못 갔지. 아들이, 엄마, 괜찮아요. 엄마가 더 중요해요.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들 시간을 뺏은 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죄책감에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연세대 가족학과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부모를 돌보는 자녀가 주당 평균 15시간을 부모에게 할애하고 이로 인한 업무 손실이 연간 800만 원이며 자녀의 번아웃과 우울증이 크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자식 시간을 빼앗는 게 두렵습니다. 세 번째 두려움은 자식 돈을 쓰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죄송하고 제가 느끼며 국민연금연구원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73세에 입원했습니다. 폐렴이 왔습니다. 2주 동안 입원했습니다. 입원비가 500만 원 나왔습니다. 보험으로 300만 원 나왔습니다. 200만 원은 제가 내야 했습니다. 통장을 봤습니다. 15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5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미안한데 50만 원만 빌려줄래? 입원비가 부족해서.
다음 달 연금 나오면 갚을게. 아들이 엄마 빌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거예요. 걱정 마세요. 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200만 원을 보냈습니다. 5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을요. 아들아, 너무 많이 보냈어. 50만 원만 필요했는데. 아들이 엄마, 앞으로 필요할 거예요. 가지고 계세요. 라고 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안했습니다. 아들도 돈이 필요할 텐데 제게 200만 원을 준 겁니다. 3페이지 1600자. 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들아, 너는 돈 괜찮아? 애들 학원비도 많이 들고 집도 넓혀야 한다며. 아들이 엄마, 저희는 괜찮아요. 엄마가 먼저예요.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괜찮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제 때문에 아들이 돈 걱정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4세에 백내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양쪽 눈 수술했습니다. 비용이 400만 원이었습니다. 보험으로 200만 원 나왔습니다. 200만 원은 제가 내야 했습니다. 통장에 돈이 없었습니다. 아들한테 받은 돈을 다 썼습니다. 딸한테 전화했습니다. 딸아, 미안한데 엄마 좀 도와줄래? 수술비가 부족해서. 딸이 엄마, 얼마 필요하세요? 200만 원이야. 다음 달에 꼭 갚을게. 딸이 엄마, 안 갚으셔도 돼요. 제가 드리는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300만 원을 보냈습니다. 딸아, 너무 많이 보냈어. 200만 원만 필요했는데. 딸이 엄마, 앞으로 또 필요하실 거예요. 병원비는 계속 나가잖아요. 가지고 계세요. 라고 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딸도 돈이 필요할 텐데 제게 300만 원을 준 겁니다. 딸한테 물어봤습니다. 딸아, 너는 돈 괜찮아? 집 대출도 갚아야 하고 애들 키우는데 돈 많이 들잖아. 딸이 엄마, 저희는 괜찮아요. 엄마, 건강이 먼저예요.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밝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밝은 척하는 것 같았습니다. 75세가 된 지금 계산해봤습니다. 72세부터 지금까지 3년 동안 자식들한테 받은 돈이 얼마인지 세어봤습니다. 입원비 200만 원, 백내장 수술 300만 원, 무릎 수술 추가 비용 150만 원, 물리치료비 매달 30만 원씩 36개월이면 1,080만 원, 약값 매달 20만 원씩 36개월이면 720만 원, 합치면 2,450만 원이었습니다. 3년 동안 자식들한테 2,450만 원을 받은 겁니다. 1년에 거의 820만 원입니다. 한 달에 70만 원씩 자식들 돈을 쓴 겁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받았나. 제가 자식들한테 부담이 됐구나. 깨달았습니다. 아들과 딸이 반반씩 냈습니다. 한 명당 1,225만 원씩입니다. 1년에 410만 원, 한 달에 35만 원씩. 자식들이 매달 35만 원씩 제게 쓰고 있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아들은 그 돈으로 애들 학원 하나 더 보낼 수 있습니다. 딸은 그 돈으로 대출을 더 빨리 갚을 수 있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자식들 돈을 빼앗고 있었습니다. 제가 없었으면 자식들이 그 돈을 자기들한테 썼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있어서 제게 써야 합니다. 저는 자식들한테 금전적 부담이었습니다. 다음에 아프면 어떡하지? 또 돈이 필요하면 또 자식들한테 손 벌려야 하나? 생각만 해도 무서웠습니다.
자식들한테 더 이상 부담 주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제 연금 80만 원으로는 병원비를 못 냅니다. 관리비 30만 원, 식비 30만 원, 공과금 10만 원 내면 10만 원밖에 안 남습니다. 병원비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국민연금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70세 이상 부모의 의료비 중 평균 58%를 자녀가 부담하고 자녀 한 명당 연평균 420만 원을 부모 의료비로 지출하며 이로 인한 자녀 가정의 경제적 스트레스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자식 돈을 쓰게 만드는 게 두렵습니다. 네 번째 두려움은 자식 인생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괴롭고 제가 느끼며 고려대 사회학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아들 며느리가 74세에 이혼 위기를 겪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한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항상 어머니 편이에요. 나보다 어머니가 먼저예요. 주말에도 어머니 모시러 가고 평일에도 어머니 전화 오면 달려가요. 우리는 언제 시간을 보내요? 며느리가 화가 나 있었습니다. 아들이 저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내가 요즘 힘들어해요. 제가 엄마한테 자주 가니까 서운해하는 것 같아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 때문에 아들 부부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미안해. 엄마 때문이구나. 이제 자주 오지 마.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아들은 계속 왔습니다. 며느리 눈치를 보면서도 왔습니다. 제가 전화하면 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응급 상황도 있었고 병원도 가야 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괴로워했습니다. 제가 그 괴로움을 만든 겁니다.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딸이 직장 승진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주말 근무를 해야 했습니다. 1년 동안 토요일 출근이었습니다. 딸이 고민했습니다. 엄마, 저 승진하면 토요일에 일해야 해요. 그럼 엄마 자주 못 봬요. 어떡해요? 딸아, 당연히 승진해야지. 엄마는 신경 쓰지 마.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딸이 망설였습니다. 엄마 혼자 괜찮으세요? 제가 주말에 못 가면 누가 집안일 해드려요? 결국 딸이 승진을 포기했습니다. 저 때문이었습니다. 딸아, 왜 포기했어? 승진 기회인데. 딸이, 엄마 괜찮아요. 다음에 또 기회 있어요. 엄마가 더 중요해요.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정말 괜찮은 게 아니었습니다. 억지로 괜찮은 척하는 겁니다. 죄책감이 컸습니다. 딸의 커리어를 막은 겁니다. 제가 없었으면 딸이 승진했을 겁니다.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좋은 직급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저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저는 딸의 인생을 방해했습니다. 고려대 사회학과 연구에 따르면 부모 돌봄으로 인해 자녀의 56%가 경력 발전 기회를 포기하고 42%가 배우자와 갈등을 겪으며 68%가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있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자식 인생을 방해하는 게 두렵습니다. 다섯 번째 두려움은 요양원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무섭고 제가 생각하며 서울대 사회복지학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74세의 의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제 혼자 사시기 힘드실 것 같아요. 요양원을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충격이었습니다. 요양원이라니.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정신은 또렷합니다. 걸을 수도 있습니다. 요양원은 너무 이릅니다. 하지만 의사 말이 맞았습니다. 혼자 사는 게 점점 위험해지고 있었습니다.
자주 넘어졌습니다. 가스 끄는 걸 깜빡했습니다. 약 먹는 시간을 잊어버렸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봐줘야 했습니다. 24시간 케어가 필요했습니다. 아들한테 말했습니다. 아들아, 의사가 요양원 가라는데 어떡하지? 아들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생각해봐요. 아직은 괜찮으실 것 같은데.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아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혼자 살기 힘들다는 걸. 요양원을 알아봤습니다. 집 근처 요양원 3곳을 방문했습니다. 첫 번째 요양원은 한 달에 250만 원이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시설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비쌌습니다. 제 연금 8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170만 원을 자식들이 내야 했습니다. 두 번째 요양원은 한 달에 180만 원이었습니다. 조금 저렴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쌌습니다. 100만 원을 자식들이 내야 했습니다. 세 번째 요양원은 한 달에 120만 원이었습니다. 가장 저렴했습니다. 하지만 시설이 낡았습니다. 냄새도 났습니다. 직원들도 불친절했습니다. 계산해봤습니다. 제일 싼 요양원에 가도 한 달에 40만 원을 자식들이 내야 했습니다. 1년이면 48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4,800만 원입니다. 제가 10년을 산다면 자식들이 4,8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아들과 딸이 반반씩 내면 한 명당 2,400만 원입니다. 1년에 240만 원, 한 달에 20만 원씩. 요양원비 때문에 자식들이 매달 20만 원씩 내야 합니다. 병원비 35만 원에 요양원비 20만 원 합치면 55만 원입니다. 한 명당 매달 55만 원. 적지 않은 돈입니다. 요양원에 가기 싫었습니다. 첫째, 비용 때문입니다. 자식들한테 부담 주기 싫었습니다. 둘째, 자유가 없어서입니다. 요양원은 규칙이 많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밥 먹고 정해진 시간에 잡니다. 통제받는 기분입니다. 셋째, 외롭기 때문입니다. 요양원에 가면 자식들이 자주 안 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옵니다. 그것도 의무감으로 옵니다. 진심으로 보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외롭습니다. 넷째, 죽음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요양원은 인생의 마지막 장소입니다. 거기 가면 나올 수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거기 있습니다. 요양원 방문했을 때 봤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멍하니 있는 노인들, TV 보는 노인들, 혼자 울고 있는 노인들. 나도 저렇게 되는 건가 생각하니 무서웠습니다. 저렇게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택권이 없습니다. 혼자 살 수 없으면 가야 합니다.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의 78%가 요양원 입소를 두려워하고 그 이유는 자유 상실 62%, 자녀 부담 53%, 고립감 48%, 존엄성 상실 41% 순이라고 합니다. 요양원 가는 게 두렵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75세가 되어 느끼는 70대의 가장 큰 두려움 5가지입니다. 첫째, 몸을 자식이 돌봐야 하는 것. 둘째, 자식 시간을 빼앗는 것. 셋째, 자식 돈을 쓰게 만드는 것. 넷째, 자식 인생을 방해하는 것. 다섯째, 요양원에 가야 하는 것. 그렇다면 어떻게 이 두려움에 대처할 수 있을까요? 제가 실천하고 있는 방법 7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건강을 최대한 지키세요. 건강해야 자식한테 짐이 안 됩니다. 저는 75세지만 매일 운동합니다. 집에서 스트레칭 30분, 동네 산책 30분, 1시간씩 움직입니다. 근력 운동도 합니다. 페트병에 물 담아서 들어 올립니다. 근육이 있어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음식도 잘 먹습니다. 단백질을 챙겨 먹습니다. 계란, 두부, 생선, 매 끼니 단백질 하나씩 먹습니다. 근육 유지하려면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채소도 많이 먹습니다. 칼슘 영양제도 먹습니다. 뼈가 튼튼해야 합니다. 병원 정기검진 받습니다. 3개월마다 한 번씩 받습니다. 조기 발견하면 치료가 쉽습니다. 방치하면 나중에 큰 병 됩니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건강해야 자식한테 짐 안 됩니다. 둘째, 최대한 혼자 하세요. 자식한테 부탁하지 마세요. 혼자 할 수 있는 건 혼자 하세요. 저는 택시 타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플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혼자 병원 갑니다. 택시 불러서 혼자 갑니다. 아들한테 부탁 안 합니다. 인터넷 뱅킹도 배웠습니다. 은행 안 가고 집에서 합니다. 송금하고 잔액 확인하고 다 혼자 합니다. 배달 어플도 배웁니다. 음식 주문합니다. 혼자서도 살 수 있습니다. 배우면 됩니다. 어렵지만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돈을 미리 준비하세요. 노후 자금이 있어야 자식한테 손 안 벌립니다. 저는 60대에 준비를 못했습니다. 후회합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하지 마세요. 60대에 최대한 모으세요. 70대는 돈 벌 수 없습니다. 60대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아껴 씁니다. 연금 80만 원 중에 30만 원은 무조건 저축합니다. 50만 원으로 삽니다. 관리비 30만 원, 식비 15만 원, 공과금 5만 원. 빠듯하지만 삽니다. 외식 안 합니다. 옷 안 삽니다. 택시 덜 탑니다. 아껴야 모입니다. 3년 동안 1천만 원 모았습니다. 한 해 300만 원씩. 많지 않지만 중요합니다. 응급 상황에 쓸 수 있습니다. 자식한테 손 안 벌립니다. 목표는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 있으면 몇 년은 버틸 수 있습니다. 자식한테 부담 덜 줍니다. 보험도 중요합니다. 저는 실손보험이 있습니다. 병원비 50% 나옵니다. 없었으면 병원비 다 제가 냈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보험 들으세요. 70대도 들 수 있는 보험 있습니다. 비싸지만 필요합니다. 병원비가 제일 큽니다. 넷째, 자식한테 솔직하게 말하세요. 미안한 마음 숨기지 마세요. 저는 아들한테 말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너한테 짐이 되는 거 알아. 정말 미안해. 엄마도 이렇게 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이해해줘서 고마워. 아들이 울었습니다. 엄마, 짐이 아니에요. 엄마는 제 어머니예요. 당연히 돌봐드려야죠.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부담이라는 걸. 솔직하게 인정하는 게 낫습니다. 숨기면 더 괴롭습니다. 딸한테도 말했습니다. 딸아, 엄마 때문에 승진 포기한 거 알아. 정말 미안해.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막힌 거야. 용서해줘. 딸도 울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제 선택이었어요.
후회 안 해요. 하지만 목소리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솔직함이 중요합니다. 솔직하게 말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숨기고 있을 때는 괴로웠습니다. 죄책감이 컸습니다. 말하고 나니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자식들도 이해했습니다. 솔직함이 관계를 더 좋게 만듭니다. 다섯째, 자식 인생을 응원하세요. 자식이 자기 인생 살게 놔두세요. 저는 이제 아들한테 말합니다. 아들아, 너무 자주 오지 마. 아내랑 시간 보내. 애들이랑 놀아줘. 엄마는 괜찮아. 한 달에 한 번만 와도 돼.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자주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들이 엄마 괜찮으세요? 한 달에 한 번은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라고 물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혼자서도 잘해. 너는 내 가정이 먼저야. 엄마 걱정 말고 아내 잘해줘. 아들이 고마워했습니다. 부담을 덜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딸한테도 말했습니다. 딸아, 다음에 승진 기회 오면 꼭 해. 엄마 걱정하지 마. 엄마는 알아서 할게. 내 인생이 중요해. 딸이 엄마 정말요. 제가 승진하면 주말에 못 가는데 라고 했습니다. 괜찮아. 한 달에 한 번만 와. 영상통화로 자주 하자. 내가 잘 되는 게 엄마한테 제일 좋은 효도야. 자식 인생을 응원하니 제 마음도 편해졌습니다. 자식들이 행복하면 저도 행복합니다. 자식들이 제 때문에 희생하는 게 제일 괴롭습니다. 자식들이 자기 인생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게 진짜 효도입니다. 여섯째, 요양원을 현실적으로 준비하세요. 언젠가 갈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준비하는 게 낫습니다. 저는 요양원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집 근처 요양원 5곳. 비용, 시설, 평판 다 조사했습니다. 언제든 갈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자식들한테도 말했습니다. 아들아, 딸아, 엄마가 정말 혼자 못 살 것 같으면 요양원 보내. 괜찮아. 엄마도 준비했어. 여기 리스트야. 자식들이 엄마 아직 멀었어요.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준비는 필요합니다. 요양원 비용도 계산했습니다. 한 달 120만 원짜리 가면 제 연금 80만 원에 40만 원만 보태면 됩니다. 1년에 480만 원. 제가 모은 1천만 원으로 2년은 버틸 수 있습니다. 그 후는 자식들이 도와줘야 합니다. 하지만 많이 줄었습니다. 요양원 가는 걸 받아들이려고 노력합니다.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내가 요양원에 절대 안 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입니다. 80세가 되면 갈 수도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게 낫습니다. 저항해봤자 바뀌지 않습니다. 일곱째, 죽음을 준비하세요. 70대는 죽음이 가깝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준비하는 게 낫습니다. 저는 유언장을 썼습니다. 재산 분배, 장례 방법 다 정했습니다. 아들과 딸에게 똑같이 나눠줍니다. 장례는 간소하게. 화장해서 수목장 하라고 했습니다.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도 작성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합니다. 식물인간 되고 싶지 않습니다. 존엄하게 죽고 싶습니다. 자식들한테 부담 주기 싫습니다. 몇 년씩 병상에 누워 있으면 자식들이 힘듭니다. 적당한 때에 가는 게 낫습니다. 자식들한테 편지도 썼습니다. 제가 죽으면 읽으라고 했습니다.
아들아, 딸아, 엄마는 행복했어. 너희가 있어서 행복했어. 고마워. 엄마, 너무 슬퍼하지 마. 엄마는 좋은 곳에 갔어. 너희는 행복하게 살아. 그게 엄마한테 제일 좋은 선물이야. 이렇게 썼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죽음이 무섭지 않습니다. 언젠가 올 거니까. 준비하면 덜 무섭습니다. 자식들도 준비되면 덜 힘듭니다. 갑작스러우면 더 힘듭니다. 준비가 중요합니다. 70대가 되고 가장 두려운 건 자식한테 짐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보다 무섭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습니다. 늙으면 약해집니다. 도움 받아야 합니다. 받아들이세요. 동시에 준비하세요. 7가지 방법 실천하세요. 60대는 지금 준비하세요. 70대는 지금이라도 시작하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하면 달라집니다. 자식한테 짐은 될 겁니다. 하지만 준비하면 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나아집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자식들을 믿으세요. 자식들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부담이지만 괜찮다고 합니다. 당연하다고 합니다. 자식들 말을 믿으세요. 너무 죄책감 가지지 마세요. 여러분은 30년 동안 자식을 키웠습니다. 충분히 했습니다. 이제 도움받을 자격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노력은 하세요. 건강 지키고 돈 모으고 혼자 할 수 있는 건 혼자 하세요. 자식을 배려하세요. 자식 인생을 응원하세요. 균형이 중요합니다. 도움받되 최선을 다하는 거. 이게 70대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준비하세요. 받아들이세요. 노력하세요. 70대가 무섭지만 준비하면 괜찮습니다. 제가 해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영순 올림. 저는 김영순님의 이메일을 읽고 정말 공감했습니다. 70대가 되고 가장 두려운 게 자식한테 짐이 되는 것이라는 말이 너무 와닿았고 현실적이었으며 많은 분들이 공감할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준비된 노년 보내시길 바랍니다. 70대가 되고 가장 두려운 건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치매도 아니고 가난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식한테 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화장실도 혼자 못 가고 밥도 혼자 못 먹고 옷도 혼자 못 입는 제 모습을 자식이 보는 게 가장 무서웠습니다. 70대가 되고 느끼는 가장 큰 두려움을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순이고 올해 75세입니다. 서울 강북구에서 혼자 살고 있고 3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습니다. 자식은 아들, 딸 하나씩 둘인데 아들은 경기도에서 살고 딸은 부산에서 삽니다. 남편은 72세의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60대까지는 건강했습니다. 활동적이었습니다. 혼자서도 잘 살았습니다. 자식들한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독립적이었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70대가 되면서 달라졌습니다. 몸이 약해졌습니다. 혼자 하기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자식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그때부터 두려움이 시작됐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2가지를 얻으실 겁니다. 첫째, 70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아실 겁니다. 둘째, 그 두려움을 어떻게 대처하고 준비하는지 아실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은 몸을 자식이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무섭고 제가 느끼고 있으며 서울대병원 노인의학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72세에 무릎이 나빠졌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3개월 동안 혼자 걷지 못했습니다. 워커를 잡고 겨우 걸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잡아줘야 했습니다. 혼자는 못 갔습니다. 넘어질까봐 무서웠습니다. 아들이 왔습니다. 주말마다 왔습니다. 화장실 갈 때 저를 부축했습니다. 엄마, 천천히. 제가 잡을게요.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창피했습니다. 30년 전에는 제가 아들 화장실 데려갔습니다. 기저귀 갈아주고 씻겨줬습니다. 이제는 반대가 됐습니다. 아들이 저를 화장실 데려갑니다. 역할이 바뀐 겁니다. 화장실 문 앞에서 기다리는 아들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안에서 힘들어하는 소리가 들릴까봐 조심했습니다. 변비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아들이 기다리는 게 미안했습니다. 아들아, 미안해. 오래 걸려서 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엄마,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목욕도 혼자 못했습니다. 욕조에 들어갔다가 혼자 못 나왔습니다. 미끄러웠습니다. 무릎에 힘이 없었습니다. 딸을 불렀습니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딸이 저를 욕조에서 꺼냈습니다. 몸을 닦아줬습니다. 옷을 입혀줬습니다. 아기처럼요. 창피했습니다. 딸한테 이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60대까지는 혼자 다 했습니다. 씩씩했습니다. 이제는 딸이 저를 씻겨줍니다. 엄마가 아니라 아기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딸아, 미안해. 엄마가 이렇게 돼서라고 울었습니다. 딸이 엄마,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밥도 혼자 못 먹을 때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파킨슨 증후군 초기였습니다. 숟가락을 제대로 못 잡았습니다. 밥을 흘렸습니다. 아들이 밥을 먹여줬습니다. 엄마, 제가 먹여드릴게요. 입을 벌리고 밥을 받아 먹었습니다. 아기처럼요. 30년 전에 제가 아들한테 했던 일을 아들이 저한테 하고 있었습니다. 수치심이 들었습니다. 이게 제 모습인가? 혼자 밥도 못 먹는 사람이 됐나? 아들이 저를 불쌍하게 볼까봐 무서웠습니다. 아들 표정을 보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울었습니다. 아들이 눈치챘습니다. 엄마, 왜 우세요? 제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감동해서 라고 거짓말했습니다. 73세가 됐을 때 더 나빠졌습니다. 옷을 혼자 못 입었습니다. 팔을 뒤로 못 돌렸습니다. 어깨가 굳었습니다. 50견이 왔습니다. 브래지어를 못 채웠습니다. 바지를 못 입었습니다. 단추를 못 잠갔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없었습니다. 딸을 불렀습니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딸이 저한테 옷을 입혀줬습니다. 팔을 들어 올리고 바지를 입히고 단추를 채웠습니다. 완전히 악이었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75년 동안 혼자 옷 입었는데 이제는 딸이 입혀줍니다. 서울대병원 노인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의 68%가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중 84%가 자식에게 의존하며 이로 인한 수치심과 죄책감이 우울증의 주요 원인이라고 합니다. 몸을 자식이 돌보는 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두 번째 두려움은 자식 시간을 빼앗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미안하고 제가 겪고 있으며 연세대 가족학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72세에 병원을 자주 갔습니다. 일주일에 2~3번 갔습니다. 정형외과, 내과, 안과, 피부과, 여러 과를 다녔습니다. 혼자는 못 갔습니다. 택시 타기 무서웠습니다. 병원에서 의사 말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기억력이 나빠졌습니다. 누군가 같이 가야 했습니다.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미안한데 내일 병원 좀 같이 가줄래? 아들이, 엄마,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어요. 다른 날은 안 될까요? 라고 했습니다. 아니야. 내일 예약이야. 괜찮아. 혼자 갈게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갈 수 없었습니다. 다시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미안해. 정말 혼자는 못 갈 것 같아. 아들이 회의를 빠졌습니다.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차로 1시간 걸렸습니다. 병원까지 30분. 진료 대기 1시간. 진료 30분. 약 타는데 30분. 집까지 30분. 총 4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들은 4시간을 제게 썼습니다. 회사 중요한 회의를 빠졌습니다. 저 때문에요. 차에서 아들이 전화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어머니, 병원 모시고 와서요. 지금 가는 중입니다. 1시간 후에 들어가겠습니다. 아들 목소리가 조급했습니다. 스트레스 받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 잘못이었습니다. 아들아, 미안해. 엄마 때문에 회의 못 갔지. 아들이, 엄마, 괜찮아요. 회의보다 엄마가 더 중요해요.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묻어났습니다. 거짓말 같았습니다. 회의가 중요한데 제가 방해한 겁니다.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에 2~3번 병원 갔습니다. 한 달이면 10번입니다. 아들이 10번 와야 했습니다. 한 번에 4시간씩이면 40시간입니다. 한 달에 40시간을 제게 썼습니다. 일주일 근무 시간이었습니다. 아들은 한 달에 일주일치 시간을 제게 쓰는 겁니다. 미안했습니다. 아들도 바쁩니다. 회사 일도 있고 아내도 있고 아이들도 있습니다. 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 때문에 시간을 못 씁니다. 제게 써야 합니다. 저는 시간 도둑이 된 겁니다.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산에서 살았습니다. 서울까지 KTX로 3시간 걸렸습니다. 한 달에 1~2번 왔습니다. 주말에 왔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출발해서 저녁에 돌아갔습니다. 하루를 통째로 제게 썼습니다. 딸이 올 때마다 집안일을 했습니다. 청소하고 빨래하고 냉장고 정리하고 반찬 만들었습니다.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제가 혼자 못하는 일들을 다 해줬습니다. 딸아, 좀 쉬어.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딸이, 엄마, 괜찮아요. 다 해놓고 갈게요.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딸 표정이 지쳐 보였습니다. KTX에서 3시간 앉아왔습니다. 쉬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쉬지 못했습니다. 제 집 일을 해야 했습니다. 저녁에 돌아갈 때 딸이 정말 피곤해 보였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억지 웃음 같았습니다. 딸한테 미안했습니다. 주말은 딸 시간입니다. 남편과 시간 보내고 아이들과 놀고 쉬어야 합니다. 하지만 저 때문에 서울 왔습니다. 왕복 6시간, 제 집 일하는데 6시간, 총 12시간을 제게 썼습니다. 주말이 다 날아간 겁니다. 74세가 됐을 때 더 심해졌습니다. 밤에 넘어졌습니다. 화장실 가다가 넘어졌습니다. 어두웠습니다. 혼자 못 일어났습니다. 바닥에 2시간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아들아, 미안해. 엄마가 넘어졌어. 혼자 못 일어나. 아들이 급하게 왔습니다. 차로 1시간 걸렸습니다. 새벽 3시에 도착했습니다.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엑스레이 찍었습니다. 다행히 골절은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아들은 그날 회사 못 갔습니다. 하루를 날렸습니다. 쟤 때문에요. 아들아, 정말 미안해. 엄마 때문에 회사 못 갔지. 아들이, 엄마, 괜찮아요. 엄마가 더 중요해요.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들 시간을 뺏은 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죄책감에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연세대 가족학과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부모를 돌보는 자녀가 주당 평균 15시간을 부모에게 할애하고 이로 인한 업무 손실이 연간 800만 원이며 자녀의 번아웃과 우울증이 크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자식 시간을 빼앗는 게 두렵습니다. 세 번째 두려움은 자식 돈을 쓰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죄송하고 제가 느끼며 국민연금연구원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73세에 입원했습니다. 폐렴이 왔습니다. 2주 동안 입원했습니다. 입원비가 500만 원 나왔습니다. 보험으로 300만 원 나왔습니다. 200만 원은 제가 내야 했습니다. 통장을 봤습니다. 15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5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미안한데 50만 원만 빌려줄래? 입원비가 부족해서. 다음 달 연금 나오면 갚을게. 아들이, 엄마, 빌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거예요. 걱정 마세요. 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200만 원을 보냈습니다. 5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을요. 아들아, 너무 많이 보냈어. 50만 원만 필요했는데. 아들이, 엄마, 앞으로 필요할 거예요. 가지고 계세요. 라고 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안했습니다. 아들도 돈이 필요할 텐데 제게 200만 원을 준 겁니다. 3페이지 1600자. 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들아, 너는 돈 괜찮아? 애들 학원비도 많이 들고 집도 넓혀야 한다며. 아들이, 엄마, 저희는 괜찮아요. 엄마가 먼저예요.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괜찮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제 때문에 아들이 돈 걱정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4세에 백내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양쪽 눈 수술했습니다. 비용이 400만 원이었습니다. 보험으로 200만 원 나왔습니다. 200만 원은 제가 내야 했습니다. 통장에 돈이 없었습니다. 아들한테 받은 돈을 다 썼습니다. 딸한테 전화했습니다. 딸아, 미안한데 엄마 좀 도와줄래? 수술비가 부족해서.
딸이 엄마 얼마 필요하세요? 200만 원이야. 다음 달에 꼭 갚을게. 딸이 엄마 안 갚으셔도 돼요. 제가 드리는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300만 원을 보냈습니다. 딸아, 너무 많이 보냈어. 200만 원만 필요했는데. 딸이 엄마 앞으로 또 필요하실 거예요. 병원비는 계속 나가잖아요. 가지고 계세요. 라고 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딸도 돈이 필요할 텐데 제게 300만 원을 준 겁니다. 딸한테 물어봤습니다. 딸아, 너는 돈 괜찮아. 집 대출도 갚아야 하고 애들 키우는데 돈 많이 들잖아. 딸이 엄마, 저희는 괜찮아요. 엄마, 건강이 먼저예요.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밝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밝은 척하는 것 같았습니다. 75세가 된 지금 계산해 봤습니다. 72세부터 지금까지 3년 동안 자식들한테 받은 돈이 얼마인지 세어봤습니다. 입원비 200만 원, 백내장 수술 300만 원, 무릎 수술 추가 비용 150만 원, 물리치료비 매달 30만 원씩 36개월이면 1,080만 원, 약값 매달 20만 원씩 36개월이면 720만 원, 합치면 2,450만 원이었습니다. 3년 동안 자식들한테 2,450만 원을 받은 겁니다. 1년에 거의 820만 원입니다. 한 달에 70만 원씩 자식들 돈을 쓴 겁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받았나. 제가 자식들한테 부담이 됐구나. 깨달았습니다. 아들과 딸이 반반씩 냈습니다. 한 명당 1,225만 원씩입니다. 1년에 410만 원, 한 달에 35만 원씩. 자식들이 매달 35만 원씩 제게 쓰고 있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아들은 그 돈으로 애들 학원 하나 더 보낼 수 있습니다. 딸은 그 돈으로 대출을 더 빨리 갚을 수 있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자식들 돈을 빼앗고 있었습니다. 제가 없었으면 자식들이 그 돈을 자기들한테 썼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있어서 제게 써야 합니다. 저는 자식들한테 금전적 부담이었습니다. 다음에 아프면 어떡하지? 또 돈이 필요하면 또 자식들한테 손 벌려야 하나? 생각만 해도 무서웠습니다. 자식들한테 더 이상 부담 주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제 연금 80만 원으로는 병원비를 못 냅니다. 관리비 30만 원, 식비 30만 원, 공과금 10만 원 내면 10만 원밖에 안 남습니다. 병원비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국민연금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70세 이상 부모의 의료비 중 평균 58%를 자녀가 부담하고 자녀 한 명당 연평균 420만 원을 부모 의료비로 지출하며 이로 인한 자녀 가정의 경제적 스트레스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자식 돈을 쓰게 만드는 게 두렵습니다. 네 번째 두려움은 자식 인생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괴롭고 제가 느끼며 고려대 사회학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아들 며느리가 74세에 이혼 위기를 겪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한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항상 어머니 편이에요. 나보다 어머니가 먼저예요. 주말에도 어머니 모시러 가고 평일에도 어머니 전화 오면 달려가요. 우리는 언제 시간을 보내요? 며느리가 화가 나 있었습니다. 아들이 저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내가 요즘 힘들어해요. 제가 엄마한테 자주 가니까 서운해하는 것 같아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 때문에 아들 부부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미안해. 엄마 때문이구나. 이제 자주 오지 마.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아들은 계속 왔습니다. 며느리 눈치를 보면서도 왔습니다. 제가 전화하면 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응급 상황도 있었고 병원도 가야 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괴로워했습니다. 제가 그 괴로움을 만든 겁니다.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딸이 직장 승진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주말 근무를 해야 했습니다. 1년 동안 토요일 출근이었습니다. 딸이 고민했습니다. 엄마, 저 승진하면 토요일에 일해야 해요. 그럼 엄마 자주 못 봬요. 어떡해요? 딸아, 당연히 승진해야지. 엄마는 신경 쓰지 마.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딸이 망설였습니다. 엄마 혼자 괜찮으세요? 제가 주말에 못 가면 누가 집안일 해드려요. 결국 딸이 승진을 포기했습니다. 저 때문이었습니다. 딸아, 왜 포기했어? 승진 기회인데. 딸이, 엄마 괜찮아요. 다음에 또 기회 있어요. 엄마가 더 중요해요.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습니다. 정말 괜찮은 게 아니었습니다. 억지로 괜찮은 척하는 겁니다. 죄책감이 컸습니다. 딸의 커리어를 막은 겁니다. 제가 없었으면 딸이 승진했을 겁니다.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좋은 직급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저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저는 딸의 인생을 방해했습니다. 고려대 사회학과 연구에 따르면 부모 돌봄으로 인해 자녀의 56%가 경력 발전 기회를 포기하고 42%가 배우자와 갈등을 겪으며 68%가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있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자식 인생을 방해하는 게 두렵습니다. 5번째 두려움은 요양원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무섭고 제가 생각하며 서울대 사회복지학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74세의 의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제 혼자 사시기 힘드실 것 같아요. 요양원을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충격이었습니다. 요양원이라니.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정신은 또렷합니다. 걸을 수도 있습니다. 요양원은 너무 이릅니다. 하지만 의사 말이 맞았습니다. 혼자 사는 게 점점 위험해지고 있었습니다. 자주 넘어졌습니다. 가스 끄는 걸 깜빡했습니다. 약 먹는 시간을 잊어버렸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봐줘야 했습니다. 24시간 케어가 필요했습니다. 아들한테 말했습니다. 아들아, 의사가 요양원 가라는데 어떡하지? 아들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생각해봐요. 아직은 괜찮으실 것 같은데. 하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아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혼자 살기 힘들다는 걸. 요양원을 알아봤습니다. 집 근처 요양원 3곳을 방문했습니다. 첫 번째 요양원은 한 달에 250만 원이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시설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비쌌습니다. 제 연금 8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170만 원을 자식들이 내야 했습니다. 두 번째 요양원은 한 달에 180만 원이었습니다. 조금 저렴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쌌습니다. 100만 원을 자식들이 내야 했습니다. 세 번째 요양원은 한 달에 120만 원이었습니다. 가장 저렴했습니다. 하지만 시설이 낡았습니다. 냄새도 났습니다. 직원들도 불친절했습니다. 계산해봤습니다. 제일 싼 요양원에 가도 한 달에 40만 원을 자식들이 내야 했습니다. 1년이면 48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4,800만 원입니다. 제가 10년을 산다면 자식들이 4,8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아들과 딸이 반반씩 내면 한 명당 2,400만 원입니다. 1년에 240만 원, 한 달에 20만 원씩. 요양원비 때문에 자식들이 매달 20만 원씩 내야 합니다. 병원비 35만 원에 요양원비 20만 원 합치면 55만 원입니다. 한 명당 매달 55만 원. 적지 않은 돈입니다. 요양원에 가기 싫었습니다. 첫째, 비용 때문입니다. 자식들한테 부담 주기 싫었습니다. 둘째, 자유가 없어서입니다. 요양원은 규칙이 많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밥 먹고 정해진 시간에 잡니다. 통제받는 기분입니다. 셋째, 외롭기 때문입니다. 요양원에 가면 자식들이 자주 안 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옵니다. 그것도 의무감으로 옵니다. 진심으로 보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외롭습니다. 넷째, 죽음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요양원은 인생의 마지막 장소입니다. 거기 가면 나올 수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거기 있습니다. 요양원 방문했을 때 봤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멍하니 있는 노인들, TV 보는 노인들, 혼자 울고 있는 노인들. 나도 저렇게 되는 건가 생각하니 무서웠습니다. 저렇게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택권이 없습니다. 혼자 살 수 없으면 가야 합니다.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의 78%가 요양원 입소를 두려워하고 그 이유는 자유 상실 62%, 자녀 부담 53%, 고립감 48%, 존엄성 상실 41% 순이라고 합니다. 요양원 가는 게 두렵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75세가 되어 느끼는 70대의 가장 큰 두려움 5가지입니다. 첫째, 몸을 자식이 돌봐야 하는 것. 둘째, 자식 시간을 빼앗는 것. 셋째, 자식 돈을 쓰게 만드는 것. 넷째, 자식 인생을 방해하는 것. 다섯째, 요양원에 가야 하는 것. 그렇다면 어떻게 이 두려움에 대처할 수 있을까요? 제가 실천하고 있는 방법 7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건강을 최대한 지키세요. 건강해야 자식한테 짐이 안 됩니다. 저는 75세지만 매일 운동합니다. 집에서 스트레칭 30분, 동네 산책 30분, 1시간씩 움직입니다. 근력 운동도 합니다. 페트병에 물 담아서 들어 올립니다. 근육이 있어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음식도 잘 먹습니다. 단백질을 챙겨 먹습니다. 계란, 두부, 생선, 매 끼니 단백질 하나씩 먹습니다. 근육 유지하려면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채소도 많이 먹습니다. 칼슘 영양제도 먹습니다. 뼈가 튼튼해야 합니다. 병원 정기검진 받습니다. 3개월마다 한 번씩 받습니다. 조기 발견하면 치료가 쉽습니다. 방치하면 나중에 큰 병 됩니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건강해야 자식한테 짐 안 됩니다. 둘째, 최대한 혼자 하세요. 자식한테 부탁하지 마세요. 혼자 할 수 있는 건 혼자 하세요. 저는 택시 타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플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혼자 병원 갑니다. 택시 불러서 혼자 갑니다. 아들한테 부탁 안 합니다. 인터넷 뱅킹도 배웠습니다. 은행 안 가고 집에서 합니다. 송금하고 잔액 확인하고 다 혼자 합니다. 배달 어플도 배웁니다.
음식 주문합니다. 혼자서도 살 수 있습니다. 배우면 됩니다. 어렵지만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돈을 미리 준비하세요. 노후 자금이 있어야 자식한테 손 안 벌립니다. 저는 60대에 준비를 못했습니다. 후회합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하지 마세요. 60대에 최대한 모으세요. 70대는 돈 벌 수 없습니다. 60대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아껴 씁니다. 연금 80만 원 중에 30만 원은 무조건 저축합니다. 50만 원으로 삽니다. 관리비 30만 원, 식비 15만 원, 공과금 5만 원. 빠듯하지만 삽니다. 외식 안 합니다. 옷 안 삽니다. 택시 덜 탑니다. 아껴야 모입니다. 3년 동안 1천만 원 모았습니다. 한 해 300만 원씩. 많지 않지만 중요합니다. 응급 상황에 쓸 수 있습니다. 자식한테 손 안 벌립니다. 목표는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 있으면 몇 년은 버틸 수 있습니다. 자식한테 부담 덜 줍니다. 보험도 중요합니다. 저는 실손보험이 있습니다. 병원비 50% 나옵니다. 없었으면 병원비 다 제가 냈을 겁니다. 지금이라도 보험 들으세요. 70대도 들 수 있는 보험 있습니다. 비싸지만 필요합니다. 병원비가 제일 큽니다. 넷째, 자식한테 솔직하게 말하세요. 미안한 마음 숨기지 마세요. 저는 아들한테 말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너한테 짐이 되는 거 알아. 정말 미안해. 엄마도 이렇게 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이해해줘서 고마워. 아들이 울었습니다. 엄마, 짐이 아니에요. 엄마는 제 어머니예요. 당연히 돌봐드려야죠.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부담이라는 걸. 솔직하게 인정하는 게 낫습니다. 숨기면 더 괴롭습니다. 딸한테도 말했습니다. 딸아, 엄마 때문에 승진 포기한 거 알아. 정말 미안해.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막힌 거야. 용서해줘. 딸도 울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제 선택이었어요. 후회 안 해요. 하지만 목소리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솔직함이 중요합니다. 솔직하게 말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숨기고 있을 때는 괴로웠습니다. 죄책감이 컸습니다. 말하고 나니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자식들도 이해했습니다. 솔직함이 관계를 더 좋게 만듭니다. 다섯째, 자식 인생을 응원하세요. 자식이 자기 인생 살게 놔두세요. 저는 이제 아들한테 말합니다. 아들아, 너무 자주 오지 마. 아내랑 시간 보내. 애들이랑 놀아줘. 엄마는 괜찮아. 한 달에 한 번만 와도 돼.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자주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들이 엄마 괜찮으세요? 한 달에 한 번은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라고 물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혼자서도 잘해. 너는 내 가정이 먼저야. 엄마 걱정 말고 아내 잘해줘. 아들이 고마워했습니다. 부담을 덜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딸한테도 말했습니다. 딸아, 다음에 승진 기회 오면 꼭 해. 엄마 걱정하지 마. 엄마는 알아서 할게. 내 인생이 중요해. 딸이 엄마 정말요. 제가 승진하면 주말에 못 가는데 라고 했습니다. 괜찮아. 한 달에 한 번만 와. 영상통화로 자주 하자.
내가 잘 되는 게 엄마한테 제일 좋은 효도야. 자식 인생을 응원하니 제 마음도 편해졌습니다. 자식들이 행복하면 저도 행복합니다. 자식들이 제 때문에 희생하는 게 제일 괴롭습니다. 자식들이 자기 인생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게 진짜 효도입니다. 여섯째, 요양원을 현실적으로 준비하세요. 언젠가 갈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준비하는 게 낫습니다. 저는 요양원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집 근처 요양원 5곳. 비용, 시설, 평판 다 조사했습니다. 언제든 갈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자식들한테도 말했습니다. 아들아, 딸아, 엄마가 정말 혼자 못 살 것 같으면 요양원 보내. 괜찮아. 엄마도 준비했어. 여기 리스트야. 자식들이 엄마 아직 멀었어요.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준비는 필요합니다. 요양원 비용도 계산했습니다. 한 달 120만 원짜리 가면 제 연금 80만 원에 40만 원만 보태면 됩니다. 1년에 480만 원. 제가 모은 1천만 원으로 2년은 버틸 수 있습니다. 그 후는 자식들이 도와줘야 합니다. 하지만 많이 줄었습니다. 요양원 가는 걸 받아들이려고 노력합니다.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내가 요양원에 절대 안 돼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입니다. 80세가 되면 갈 수도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게 낫습니다. 저항해봤자 바뀌지 않습니다. 7째, 죽음을 준비하세요. 70대는 죽음이 가깝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준비하는 게 낫습니다. 저는 유언장을 썼습니다. 재산 분배, 장례 방법 다 정했습니다. 아들과 딸에게 똑같이 나눠줍니다. 장례는 간소하게. 화장해서 수목장 하라고 했습니다.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도 작성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합니다. 식물인간 되고 싶지 않습니다. 존엄하게 죽고 싶습니다. 자식들한테 부담 주기 싫습니다. 몇 년씩 병상에 누워 있으면 자식들이 힘듭니다. 적당한 때에 가는 게 낫습니다. 자식들한테 편지도 썼습니다. 제가 죽으면 읽으라고 했습니다. 아들아, 딸아, 엄마는 행복했어. 너희가 있어서 행복했어. 고마워. 엄마, 너무 슬퍼하지 마. 엄마는 좋은 곳에 갔어. 너희는 행복하게 살아. 그게 엄마한테 제일 좋은 선물이야. 이렇게 썼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죽음이 무섭지 않습니다. 언젠가 올 거니까. 준비하면 덜 무섭습니다. 자식들도 준비되면 덜 힘듭니다. 갑작스러우면 더 힘듭니다. 준비가 중요합니다. 70대가 되고 가장 두려운 건 자식한테 짐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보다 무섭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습니다. 늙으면 약해집니다. 도움 받아야 합니다. 받아들이세요. 동시에 준비하세요. 7가지 방법 실천하세요. 60대는 지금 준비하세요. 70대는 지금이라도 시작하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하면 달라집니다. 자식한테 짐은 될 겁니다. 하지만 준비하면 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나아집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자식들을 믿으세요. 자식들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부담이지만 괜찮다고 합니다. 당연하다고 합니다. 자식들 말을 믿으세요. 너무 죄책감 가지지 마세요.
여러분은 30년 동안 자식을 키웠습니다. 충분히 했습니다. 이제 도움받을 자격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노력은 하세요. 건강 지키고 돈 모으고 혼자 할 수 있는 건 혼자 하세요. 자식을 배려하세요. 자식 인생을 응원하세요. 균형이 중요합니다. 도움받되 최선을 다하는 거. 이게 70대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준비하세요. 받아들이세요. 노력하세요. 70대가 무섭지만 준비하면 괜찮습니다. 제가 해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영순 올림. 저는 김영순님의 이메일을 읽고 정말 공감했습니다. 70대가 되고 가장 두려운 게 자식한테 짐이 되는 것이라는 말이 너무 와닿았고 현실적이었으며 많은 분들이 공감할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준비된 노년 보내시길 바랍니다.